아주 먼 옛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의 한 노인 농부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이웃은 심술궂고 못된 오소리였습니다. 이 오소리는 매일 밤 농부의 밭으로 달려가 농부가 정성껏 경작한 채소와 벼를 망쳐놓곤 했습니다. 오소리는 점점 더 심술궂어져서 농장 곳곳에 온갖 피해를 입혔고 마음씨 좋은 농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소리를 잡기 위해 큰 몽둥이를 들고 밤낮으로 기다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못된 녀석을 잡기 위해 덫을 놓았습니다. 농부의 수고와 인내는 마침내 보상을 받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그는 순찰을 돌던 중 자신이 파놓은 구멍에 갇힌 오소리를 발견했습니다. 농부는 적을 잡은 것에 기뻐하며 오소리를 밧줄로 단단히 묶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농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못된 오소리를 잡았다. 내가 일하러 나가는 동안 녀석을 잘 감시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오늘 저녁에 녀석을 잡아서 수프를 만들어 먹을 거거든. 이렇게 말하고 그는 오소리를 창고 석가래에 매달아 놓고 들판으로 일하러 나갔습니다. 오소리는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날 밤 오소리 수프가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입니다. 오소리는 어떻게든 탈출할 방법을 생각해내려고 오랫동안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불편한 자세로는 제대로 생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소리 바로 옆 창고 입구에는 농부의 늙은 아내가 푸른 들판과 나무들, 따스한 햇살을 바라보며 보리를 빻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가죽처럼 까맣게 그을려 있었으며 이따금씩 멈춰서서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부인, 교활한 오소리가 말했다. 늙으신 나이에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시니 많이 힘드시겠어요. 제가 대신 해드려도 될까요? 제 팔은 아주 튼튼해서 잠시 동안은 부디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친절히 감사드리지만 노파가 말했다. 당신을 풀어줄 수는 없어요. 풀어주면 도망칠지도 모르니까요. 남편이 집에 와서 당신이 없어진 걸 알면 몹시 화를 낼 거예요. 오소리는 가장 교활한 동물 중 하나인데 그는 다시 한번 매우 슬프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불친절해요. 저를 풀어주시면 도망치려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남편이 두려우시다면 보리를 다 빻고 돌아오시기 전에 다시 묶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묶여 있으니 너무 힘들고 아파요. 잠시만 풀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씨가 착하고 순박한 노파는 누구에게도 나쁜 생각을 품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오소리가 도망치려고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노파는 오소리를 바라보며 안쓰러운 마음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소리는 다리가 밧줄에 꽁꽁 묶여 천장에 매달려 있었는데 밧줄과 매듭이 살을 파고들고 있어 너무나 가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노파는 착한 마음으로 그리고 오소리가 도망가지 않겠다고 한 말을 믿고 밧줄을 풀어 오소리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노파는 그에게 나무 절구꽁이를 건네주며 자신이 쉬는 동안 잠시 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오소리는 절구꽁이를 받아들었지만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대신 곧바로 노파에게 달려들어 무거운 나무 절구꽁이로 그녀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노파를 죽이고 토막내어 수프를 만들어 늙은 농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노인은 하루 종일 밭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노력이 파괴적인 오소리 때문에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해질녘, 그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몹시 피곤했지만 집에 돌아가면 따끈한 오소리 수프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아졌다. 오소리가 탈출해서 불쌍한 노파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한편 오소리는 노파의 모습으로 변신했고 늙은 농부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마자 작은 집 베란다로 나와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오소리 수프를 끓여놓고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늙은 농부는 재빨리 집신을 벗고
작은 식판 앞에 앉았습니다. 순진한 그는 자신을 시중드는 것이 아내가 아니라 오솔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곧바로 수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오솔이는 갑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더니 소리쳤습니다. 아내를 잡아먹는 늙은이, 부엌에 뼈가 있는지 조심해. 그는 큰 소리로 비웃으며 집에서 뛰쳐나와 언덕 위의 굴로 도망쳤습니다. 노인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모든 진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너무나 두렵고 끔찍해서 곧바로 기절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그는 엉엉 울었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겨 몸을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충실했던 늙은 아내가 오솔이에게 살해당하고 요리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조용히 밭일을 하고 있었고 그동안 밭을 망쳐놓던 못된 짐승을 드디어 없앴다고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아, 끔찍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그 짐승이 만든 불쌍한 아내의 수프를 거의 마실 뻔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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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멀지 않은 같은 산에는 친절하고 마음씨 좋은 늙은 토끼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노인이 우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그리고 이웃을 도울 일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달려갔습니다. 노인은 토끼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토끼는 사악하고 교활한 오솔이에게 몹시 화가 나서 노인에게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아내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농부는 위로를 받고 눈물을 닦으며 고통받는 자신을 도와준 토끼의 선행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농부가 진정되는 것을 본 토끼는 집으로 돌아가 오솔이를 어떻게 벌할지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날씨가 좋아서 토끼는 오솔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숲이나 언덕, 들판 어디에도 오솔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오솔이의 굴로 가서 숨어있는 오솔이를 발견했습니다. 오솔이는 농부의 집에서 탈출한 이후로 노인의 분노가 두려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토끼가 소리쳤다. 이렇게 좋은 날에 왜 안 나와 있어요? 저랑 같이 나가서 언덕에 올라가 풀을 깎아요. 토끼가 친구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오솔이는 기꺼이 토끼와 함께 나가기로 했습니다. 농부의 집 근처에서 벗어나 그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토끼는 집에서 몇 마일이나 떨어진 언덕으로 앞장섰습니다. 그곳에는 키가 크고 무성하며 향긋한 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둘은 겨울 식량으로 쓸 풀을 최대한 많이 베어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각자 원하는 만큼 풀을 베어 다발로 묶은 후 각자 등에 풀다발을 메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토끼가 오솔이에게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조금 걸어가자 토끼는 부싯돌과 부싯깃을 꺼내더니 앞서 걸어가는 오솔이의 등에 대고 부싯돌을 쳐서 풀뭉치에 불을 붙였습니다. 오솔이는 부싯돌이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물었습니다. 저 소리는 뭐지? 딱딱 하는 소리. 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토끼가 대답했다. 내가 딱딱딱이라고 한 건 이 산 이름이 딱딱딱딱 산이라서 그런 거야. 불길은 금세 오솔이의 등에 얹힌 마른 풀더미로 번졌다. 타닥거리는 풀 타는 소리를 들은 오솔이는 저게 뭐지? 라고 물었다. 이제 우리는 불타는 산에 도착했어요. 라고 토끼가 대답했다. 이때쯤 되자 묶음은 거의 다 타버렸고 오솔이의 등털은 모두 타버렸다. 토끼는 타는 풀냄새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렸다.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오솔이는 최대한 빨리 굴로 달려갔다. 토끼는 뒤따라가 굴에 누워 고통에 신음하는 오솔이를 발견했다. 정말 운이 없구나. 토끼가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도 안 돼. 내가 내 등을 빨리 낫게 해줄 약을 가져다 줄게. 토끼는 오솔이에게 이미 벌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며 기뻐하고 미소 지으며 떠났다. 그는 오솔이가 화상으로 죽기를 바랐다.
왜냐하면 자신을 믿었던 불쌍하고 무력한 노파를 죽인 오소리에게는 어떤 고통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소스와 고추를 섞어 연고를 만들었다. 그는 이것을 오소리에게 가져다 주었지만 바르기 전에 큰 고통을 줄 것이지만 화상이나 대인 상처 등의 아주 좋은 약이니 참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소리는 그에게 감사하며 즉시 발라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붉은 고추가 아픈 등에 붙자마자 오소리가 느낀 고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오소리는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토끼는 농부의 아내가 복수를 시작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소리는 한 달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결국 고춧가루를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화상이 났고 완쾌되었습니다. 토끼는 오소리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일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토끼는 오소리를 찾아가 완쾌를 축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화 도중 토끼는 낚시를 갈 거라고 말하며 날씨가 좋고 바다가 잔잔할 때 낚시가 얼마나 즐거운지 이야기했습니다. 오소리는 토끼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즐겁게 들으며 한 달 동안 알았던 고통과 아픔을 모두 잊고 자신도 낚시를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낚시하러 갈 때 자기도 데려가 줄 수 있냐고 토끼에게 물었습니다. 토끼는 바로 이런 제안을 듣고 싶어 했기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토끼는 집으로 돌아가 나무로 하나, 진흙으로 하나, 총 2척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2척 모두 완성되었고 토끼는 자신이 만든 배를 바라보며 만약 계획이 성공한다면 모든 고생이 보상받을 것이고 이제 못된 오소리를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토끼가 오소리를 낚시하러 데려가기로 한 날이 왔습니다. 토끼는 나무배는 자기가 갖고 진흙배는 오소리에게 주었습니다. 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오소리는 새 배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토끼가 친절하게 배를 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둘은 각자의 배에 올라타 출발했습니다. 해안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이르자 토끼는 누가 더 빨리 가는지 내기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오소리도 그 제안에 동의했고 둘은 한동안 최대한 빨리 노를 저었습니다. 경주 도중 오소리의 배는 물이 진흙을 녹이기 시작하면서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소리는 두려움에 떨며 토끼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노파의 살인에 대한 복수를 하는 중이며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다며 오소리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한 대가를 마침내 치르고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사이에 물에 빠져 죽게 되어 기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노를 들어온 힘을 다해 오소리를 내리쳤고 가라앉는 진흙배와 함께 쓰러져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토끼는 늙은 농부에게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토끼는 몸을 돌려 노를 저어 해안으로 향했고 배를 해변에 끌어올린 후 서둘러 돌아와 늙은 농부에게 모든 일과 그의 적이었던 오소리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늙은 농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토끼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아내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지 못해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전처럼 잠도 자고 밥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토끼에게 자기 집에 머물러 달라고 간청했고 그날부터 토끼는 늙은 농부와 함께 살게 되었으며 둘은 여생을 좋은 친구처럼 함께 보냈습니다.